블록체인 테크놀로지의 기본 논리는 논리학이 제일 싫어하는 무한 반복과 자기 진술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로구나. 이건 제가 어디 가서 얘기할 수도 없어가지고 이 자리에서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데. 감사합니다. 예. 블록체인과 관련된 이제 근본적인 문제. 네. 저걸로 얘기를 시작하려고 그래요. 누군지 다 알잖아요. 네. 그죠? 네. 고호. 네. 고호가 아마 자화상을 제일 많이 그린 화가가 아닐까 싶은데 작품 수가 얼마이든지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고 값이 높잖아요. 네, 그렇죠. 그 사람의 그 당시의 그 심정이라든지 뭐 환상,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는 태도 이런 게 들어가서 저게 고호의 실제 얼굴과 얼마나 가까웠던 거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떻게 비춰지느냐 우리의 마음이 투영이 돼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예술 작품입니다. 그죠? 저건 피카소가 그린 자기 자화상이고요. 네. 저게 물론 값이 비싸지만 어떤 때는 우리가 기술의 힘을 빌어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해요. 뭐 화장할 때 거울 들여다보는 거 오른쪽은 기술이고 왼쪽은 예술입니다. 그죠? 둘 다 픽처라고 부르는 게 문제 아닌가요? 그렇죠. 네, 맞아. 네. 이제 기술과 예술이 이제 저런 겁니다. 네. 근데 거울은 한 가지 장점과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비춰주지만 자기 자신은 비춰주지 못해요. 거울을 두 개를 마주 보면 무한히 반복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무한 반복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오류고요. 반대 방향으로 보면 예술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걸 영화로도 만든 게 우리가 다 보는 영화 인셉션에 나오잖아요. 네. 무한 반복되는 계단. 네. 저 계단의 컨셉을 이용해서 꿈속에서 다시 꿈속으로 들어가고 꿈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 무한 반복되는 계단을 만드는 그 개념을 만드는 사람이 로저 펜로우즈라는 작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저 펜로우즈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든 개념이에요. 저게 천재지. 네. 예, 천재는 천재인데 저 사람이 그냥 자다가 일어나서 벌떡 만든 게 아니고 1960년에 저 개념을 만들었을 때는 애셔의 그림을 보고 영감을 떠올렸다고 그래요. 왼쪽에 있는 그림이 벌써 무한 반복 그 그림이잖아요. 네. 가만히 보면 하나하나만 뜯어보면 다 맞아요. 끊임없이 윗 계단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자기 자리로 돌아오잖아요. 네덜란드의 애셔라는 화가는 저렇게 무한 반복, 논리적인 패러독스를 주제로 해서 많은 그림을 남겼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이 오른쪽에 있는 저 손 그림입니다. 손이 자기 손을 그리는 거에 의해서 자기 손이 완성이 돼요. 네. 끊임없이 반복이 되잖아요. 무한 반복과 자기 기술, 자기가 자기 자신을 기술하는 건데 저게 블록체인의 컨셉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블록체인을 거래한 기록을 암호화한 것이 그 리워드로 보상이 되는 새로운 블록체인의 존재의 근거가 되잖아요. 블록체인이 자기의 존재 이유가 된다 하는 게 애쉬의 그림하고 논리적으로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은 자기 복제보다는 예. 조금 프랙탈 구조를 많이 떠올리긴 했어요. 프랙탈도 네. 무한 반복이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것에 무한 반복인데 네. 이제 무한 반복이라는 것을 고전적인 논리학의 세계에선 그거는 굉장히 싫어하는 그렇죠. 예. 컨셉이잖아요. 네. 저기 유명한 성경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그레드는 저기 그리스에 있는 크레타 섬. 그렇죠. 그 크레타 섬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기를 우리 크레타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야 라고 말했으니 그 선지자는 참 참되도다 이렇게 성경에 나왔는데 크레타 사람이 우리 크레타 사람들은 다 거짓말이야 라고 말한 게 말이 됩니까? 저 말이 거짓말이 참이라고 그러면 거짓말이 되고 거짓말이 되고 참이 되고 논리적 순환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네. 저 패러독스는 어디서 나오냐 하면 진술 안에 자기가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논리학의 세계에서는 자기 자신은 진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네. 나는 절대로 거짓말 할 사람이 아니야. 난 거짓말 안 해라는 말은 거짓말장이도 그렇게 말을 하고 네. 목사나 스님 같은 성직자도 똑같이 말을 해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참과 거짓이 그 자체로 드러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가 지 얘기하는 건 그건 첫날 얘기해봐야 끊임없는 자기 반복이 되는 말할 가치도 없는 거야. 이게 떠나버려라 하는 게 논리학 제1장에 나오는 가장
평범한 명제인데 선생님 그 말씀을 기술이 블록체인 기술에 그냥 당연한 걸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가 다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 자기 진술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면 예. 그 부모가 되는 그 원료를 찾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제네시스가 중요하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순환고리가 있느냐, 아니면 점점점 올라가서 뭔가 끝이 예. 나오느냐에 있어서의 예. 차이는 있잖아요. 예. 예. 네, 그러니까 블록체인에 있어서 원료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면 이건 순환 논리가 되니까 예. 어디선가 구멍이 생길 여지가 있어 예. 라는 결론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네시스 블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네. 우리 한 박사 얘기는.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근데 제네시스 블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그 이후에 추가되어 있는 체인들이 전혀 공격당하지 않았다는 그 과정이 중요하다. 근데 그 과정이 무슨 과정이냐 하면 블록체인을 암호화한 것에 새로 추가된 블록체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계속 네. 반복이 돼서 블록체인 테크놀로지의 기본 논리는 논리학이 제일 싫어하는 무한 반복과 자기 진술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로구나. 네. 그래서 제가 이제 3프로에서 또 이제 못한 게 이거거든요. 우리가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라든지 안네 프랑크의 일기가 키티 일기장에 쓴 일기가 보고 우리가 감동을 받는 것은 거기에 장군의 우국충정이라든지 안네 프랑크의 소녀의 감수성과 죽음에 대한 공포 이런 것 때문에 그 우리가 일기를 보는데 만약에 이순신 장군이 난중일기를 이렇게 썼다고 해보세요. 나는 오늘 이 일기장에 일기를 썼다. 그 다음 장에 나는 오늘 이 일기장에 일기를 썼다는 일기에 또 그 일기에 또 일기를 썼다. 그 다음날 나는 오늘 일기를 썼다는 일기에 또 일기를 썼다는 뒤에 일기를 썼다. 이게 일기예요? 낙서예요? 아니 뭐 일기의 내용을 제가 평가하고 싶진 않고요. 예. 네. 다만 이제 이것들이 이어졌을 때 어떤 가치를 낼 수 있느냐, 그렇지. 그러니까 어떤 구현체로 그렇죠. 이루어졌느냐가 아니라 저게 어떤 의미를 지니냐라고 그렇죠. 하면 그렇죠. 그걸 따져야 된다. 네, 이 그쵸. 얘기인데 만약에 자기가 자기 진술적인 이야기를 썼는데 이순신 장군이 저거 남들이 읽을까봐 쪽팔려서 저걸 남들이 읽을 수 없는 산스크리어트를 쓰고 그 산스크리어트를 다시 에스파란토로 바꾼 다음에 에스파란토를 다시 불어로 바꾸고 그 다음에 라틴어를 바꿨다고 한들 최초의 기록 컨텐츠가 아무 의미가 없는 자기 진술 내지는 무한 반복적인 내용이라면 저거는 아무 가치가 없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결국에는 이제 나는 오늘 일기를 썼다는 일기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적어도 그 일기 외에 다른 게 들어가야지만 그렇죠. 되는 난중 일기가 일기로서의 네. 가치가 있으려면 나는 어느 장군가 오늘 전략을 이렇게 짰다. 그렇죠. 네. 오늘 일본군을 물리쳤다. 백성들을 보니 가슴이 아프다 해서 난중 일기 바깥의 정보가 들어가야지 네. 나는 오늘 일기를 썼다라는 것의 묶음은 그거는 아무리 훌륭한 기술로 암호화를 하더라도 그거는 낙서장이다. 저는 약간 다른데 예를 들어서 오늘 있었던 전투에 관련된 거는 난중일기 전투편에 쓴다. 오늘 있었던 뭐 그 민원 해결에 대한 거는 민원 해결편에 쓴다. 이렇게 해서 몇 월 며칠에 무슨 내용이 무슨 책 몇 권에 있다라고 그 인덱스만 정리해 놓은 책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값어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거는 뉴 인포메이션이니까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전투라는 어떤 일기 외에, 그러니까 일기를 썼다는 행위 외의 것이 들어가서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그러니까 난중일기의 그 차례편 그런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비트코인이 아니라 이제 블록체인 자체를 놓고 보면 블록체인이 블록체인을 다시 체인화 시켜주는 과정이 아니라 그러니까 블록체인의 대상이 그 원본이나 그 전 블록이 아니라 그 블록 안에 담기는 추가적인 내용 자체가 값어치가 있다라고 하면 가치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블록체인,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오간 기록은 그렇죠. 의미가 있다. 네. 근데 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반론을 또 제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란 거는 이제 비트코인이 오고 간 그 거래 기록을 이제 검증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이 약간 자기 모순에 빠졌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외의 것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비트코인이 뭐냐? 이거 블록체인을 만든 대가로 주는 보상이야. 그럼 블록체인은 뭔데? 비트코인을 거래한 내용을 이제 적어놓은 그 블록을 검증하고 이 블록끼리 연결한 게 블록체인이야. IT 업계에서 오신 분이 저를 옹호해 주시는 이런 이제 그러니까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근데 저는 생각이 그게 드는 거죠. 예. 모든 거래가 비트코인, 그러니까 모든 거래가 가상화폐로만 이루어지면은 할 수 네. 있는데 거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현실 세계에 우리가 이미 가치가 있는 것들이 유입이 되잖아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순수하게 그 거래 내역 자체만의 네. 값어치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거를 다시 현금화하고 네. 현금을 다시 이런 암호 가상 자산을 사서 이 가상 자산을 통해서 거래를 하는 과정들이 반복된다라고 하면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자산의 일정 부분이 결국에는 그 네트워크로 환원된 거잖아요. 네. 그럼 값어치가 있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값어치가 없다는 건 아니고 네. 말씀하신 부분을 블록체인에 적용하면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겠다. 네네네네. 정리를 해본 거. 전 정리하는 직업이잖아요. 네, 이런 거고. 결론을 내려보자면 그런 겁니다. 제가 보기에 문과상인 제가 보기에 논리적으로 이렇게 그 시스템을 들여다봤을 때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스트레인지 룹, 무한 반복의 한 모습이 아니냐. 아까 프락탈 얘기도 나왔고 그랬는데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의 본질은 결국 자기 진술, 셀프 레퍼런스인 것 같다. 셀프 레퍼런스는 오류는 아니에요. 네, 그렇죠. 프락탈을 우리가 보면 아름다움을 또 느끼잖아요. 그죠? 그래서 펠러시는 아니지만 분명히 패러독스입니다. 역설이긴 한데 그 역설을 어떤 사람은 아름다움으로 느끼고 어떤 사람은 추하다고 논리적으로 재수없다 하고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패러독스를 미로 볼 것이냐 추로 볼 것이냐. 결국 블록체인은 과학 기술의 문제가 아니고 가치 판단의 문제다. 그래서 제가 3%에서 디지털 아트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명칭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야, 과학에서 어떻게 Y를 생각을 안 하냐? Y를 생각하는 학문, 그러니까 인식론이 없는 과학은 가능하지도 않는데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아마 무진장 원시적이고 혼란스러운 걸 것이다.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블록체인을 옹호하고 가상자산을 지지하는 사람들 보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암호화를 정교하게 해서 깰 수 없는 것을 연구하는지 하우는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도대체 왜 암호화를 하느냐?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안 하고 소유권 이동 사실을 잘만 기록하면 되지 않느냐 해서 what과 why를 빼뜨린 채 how만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냐 하는 게 제가 아인슈타인 입장에서 본 저쪽 세계의 모습인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학에서 가장 금기시하고 난해하게 생각하는 셀프 레퍼런스 또는 스트레인지 루프의 문제를 극대화한 거라서 네. 제가 감히 오늘 주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보면 이 지금 가상 자산을 둘러싼 오해와 혼란의 문제는 21세기에 들어서 Y를 생각하지 않고 테크놀로지를 생각한 데서 오는 인식론의 혼란이다 하는 이런 거창한 이제 결론을 한번 내려봅니다.